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에서 집단 폐렴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후베이성 및 우한시 보건당국과 함께 역학적 및 인종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폐렴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로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코비드19로, 한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명칭을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1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두 개의 학술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바이러스의 형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중심으로 뾰족뾰족한 모양의 단백질과 함께 둘러싸여 있어 마치 왕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왕관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포유류 및 조류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호흡기, 장, 간 및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외막형 RNA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이 인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른 2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은 매우 심각한 종이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입니다. 사스는 중국 광동성에서 2002년, 2003년에 심각한 급성호흡기 증후군 발병 원인이 되었고, 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발병 원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성이 높고 분포도가 넓으며 유전적 다양성 또한 높고, 유전적 재조합 및 인간과 동물의 잦은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7번째 인간 질환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약 1,1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후베이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우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술지는 2020년 1월 24일 발표되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환자들을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심각한 폐렴 증상과 함께 49세 여성, 61세 남성, 그리고 32세 남성이 우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우 2019년 12월 23일 다른 만성 질환이 없었으나 37에서 38도의 열과 함께 기침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4일 후 기침과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으나 열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해산물 시장의 종사자였고, 이 여성의 폐렴은 병원에서의 CT 촬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61세 남성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열병과 기침을 호소하였고, 7일 이후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입원하였으나 이후 2일간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2020년 1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임상 기록은 없으나 2020년 1월 16일 첫 번째 여성 환자와 함께 회복 후 퇴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 진인탄 병원에서 3개의 기관지 폐포 세척 샘플들을 받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와 85% 이상 유사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박쥐에서 발견된 몇몇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같지 않았고, 사스나 메르스와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코로나19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세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유전자 정보, 직접적 중합효소 연쇄 반응 및 배양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술지는 2020년 1월 29일 발표되었고,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월 우한에서 감염된 425명 확진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2일까지 보고된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노출 기록, 그리고 질환 기록들을 수집하였고, 이번 사례의 특성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확인된 최초 425명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이고
240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학술지에서는 세 기간에 걸쳐 사례의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자로 후안 해산물 시장이 문을 닫은 날짜였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11일 사이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치약이 우한에 제공된 날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1월 12일을 포함한 이후 병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초기 발병 환자의 경우 후안 해산물 시장에 노출된 약간 젊은 남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의료보건 종사자들의 사례 비율은 세 기간에 걸쳐 점차 증가했습니다. 노출에 대한 데이터는 10개의 확인된 사례를 조사했으며 평균 잠복 기간은 5.2일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4일까지 보고된 전염병 데이터로 나온 결과 전염병 환자 수는 7.4일마다 2배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이전에 발병한 45명의 환자에 대한 질병 발병부터 첫 번째 의료 방문까지의 기간은 평균 5.8일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발병한 207명 환자의 평균 기간인 4.6일과 유사합니다. 1월 1일 이전에 발병한 44건은 입원까지의 평균 기간이 12.5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발병한 189명의 환자의 경우인 9.1일보다 길었습니다. 전염병의 발병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가장 최근의 일수 감소는 실제 발생률이 아닌 최근 발병 및 확인 보고가 지연된 사례의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트 키트의 가용성과 사용의 증가함에 따라 1월 사례의 성장 속도 해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초기 사례의 대부분은 후안 해산물 시장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12월 말부터는 그렇지 않은 사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